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서만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재밌네요. 일단 이제 뭐 많이 들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설명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보이진 않을 텐데 이 설명 가장 기본적인 단어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을 알기 위해서 어느 달에 태어났는지, 계절적으로 어떤 시에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몇 년에 태어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 월, 일, 시를 보는 거여서 이걸 연주, 월주, 주시주,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게 다 합쳐서 그 날의 기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연 따로 월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태어났으면 오늘을 알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주이고 이 중에서 이 위에를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 이 밑에를 지지라고 해서 육체적 기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이 지지에서 육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 기준은 정신이고, 그래서 얘 정신을 기준으로 나머지 8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사주팔자를 보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마도와 화계라는 얘기도 쉽게 듣고 많이 들어요. 이거는 쉽고 많다는 얘기예요. 1년 12달이잖아요. 12달을 4계절로 나누면 3달이 한 계절이 되겠죠. 그때마다 시작하는 달, 중심인 달, 끝나는 달이겠죠. 계절이 시작하는 달을 역마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당기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러니 변화하고 활동적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도화는 계절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한여름, 겨울이면 한겨울. 그러니 화려하고 주목받기를 좋아하거나 화려하고 주목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계는 뚜껑을 덮는다. 그러니까 역마도와 화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화계예요. 그러니까 화계라는 건 뭐든 가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재능과 창의력이에요. 자, 그런데 화계가 너무 많으면 뭐든 가능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화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역만에게, 도안에게, 화계에게 왜 계절이 상계절입니다. 그래서 얘는 흔한 것인데 얘를 내 사주에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가 자지우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얘기는 하지만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자연은 5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이라고 부르는 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움직이듯이 이 오행이 이렇게 순환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팔자 중에서도 나를 기준으로 삼았듯이 이 오행 중에서도 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 있고 나와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내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데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을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인성, 인복이라고 하면 사람 인자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인자가 아니라 도장 인자예요. 그래서 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바로 인성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람하고 헷갈리냐면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 인성이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그 회사 사장,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생, 이런 거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성이에요. 근데 이 인성을 뭐로 헷갈리면 안 되냐면 동네 사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또는 인성이라고 나를 도와주는, 그럼 얘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내 힘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도 일이지만 돈을 쓰는 일, 내 힘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행 오셨잖아요. 이것도 다르게보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행한다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극해요. 극한다는 건 제어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거든요. 자, 그러니 세상에 많고 많은 돈이나 기회 중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내 힘만큼, 그걸 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이제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틀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직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직장에 있다는 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는 거고 가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 일을 하면 대가를 주죠.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답답하겠죠. 내 멋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 관이 여자에게는 배우자예요. 나를 구속하지만 나를 안정시키는 사람. 그런데 남자에게는 제가 배우자예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사람, 내가 확신 가진 사람. 그래서 남자가 먼저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행이라는 건 이렇듯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이 역할 자체는 좋은 뜻과 나쁜 뜻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나와 나를 도와주는 건 부자를 합쳐서 힘이라고 합니다. 힘이나 제작판을 합쳐서 내 힘을 사용하는 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힘이 강하면 내 힘을 좀 사용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많은 힘을 사용하고 있으면 내 힘이 필요하다 라고 보셔서 이 사주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바꿀 테니까 혹시 얘기하다가 이해 안 가시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본인 사주시죠. 그래서 이게 본인 사주인데 자, 이게 태어난 년, 월, 일, 시죠. 자, 그 중에서 이게 태어난 날의 천간이 본인이시거든요. 본인은 경금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흰색이에요. 자, 흰색이 8자 중에 부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 뒤에 있는 거 인성이 뭐냐면 토예요. 노란색인데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얘도 내 힘이고 얘도 내 힘이죠. 그럼 8자 중에 내 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8자 중에. 그래서 이런 사주를 신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많다. 좋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 나쁘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그걸 신강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신강하니까 토와 금이 많은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토와 금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죠. 소와 목과 화가 필요한 사주.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 사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경금이라는 나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경금이라는 게 나무에 매달리는 씨앗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 모양. 자, 그럼 열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따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해요.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자, 그런데 호불호가 명확하다 해서 무조건 고집이 센 거예요. 내가 인데 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맞네? 인정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좀 설득한 사람이 좀 황당해야 할 정도로 내가 아니면 또 쉽게 인정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는 게 경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이에요. 근데 명확하니까 뭐는 안 되냐면 타협은 안 돼요. 나는 이거 저 사람은 아닌데 그냥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중간을 찾아보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걸로 끝, 이면인 걸로 끝이. 그래서 타협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경금이라는 건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직관적이고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모든 것을 좀 직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수할 수 있는 성향도 많아요. 그것이 경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서 내가 깔고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깔고 앉아있는 게 화예요. 그러면 관을 가지고 있는 사주거든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지식하다. 내가 이거? 그래? 그럼 이거. 내가 이거? 그럼 이거. 그러니까 내가 큰 틀을 잘 바꾸지 않아요. 한번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틀을 바꾸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직선적이니까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찌르는 사람. 이렇게 말을 그때그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게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게 이 사주의 특징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건데 자, 수가 1이거든요. 이 수는 본인 사주에 지금 보면은 개수로는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 여기 개축이라는 여기 안에 수가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게 인성이잖아요. 인성 안에 수가 숨어 있다는 건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도적인 건 조금 없어요. 네,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누군가의 영향으로 하는 사람. 네, 영향을 쉽게 받죠, 저는. 그런 성향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명확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말 듣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정해져 있는 것 안에서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걸 안 듣는 것 뿐이지 정해져 있는 것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좀 많이 하죠. 네,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가 특히 엄마가 여러 가지 그 뭐지 시켰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학교 좋은 데 가라 이렇게 뭐 학원 가라 이렇게 피아노 배우라 수원 배우라고 뭐 몇 개 20개 넘게 했거든요. 그런 거 배우라고 외국어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죠. 어렸을 때 자유가 좀 없는 거예요. 구속받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본인은 관이 명확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또 따르는 성향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은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러면 나도 그래야 해 예. 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 부모님 싫어져서 그 집 나가겠다거나 그런 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했을 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못 따는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진짜 토날 때까지 22살 때부터 못 만났거든요. 한 번도. 그래 그때까지는 진짜 어머니 마음만 듣고 따라했죠. 그러니까 관이 명확한 사주고 본인이 이런 사주는 힘들어도 그 뭐랄까 약간의 결벽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따르는 성향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 엄마가 좀 신이었어요. 그런 뭐지? 그 엄마가 그 뭐지? 말하는 건 다 그 맞다 그 종교처럼 약간 그러니까 그 뭐지? 그게 아니라 맹신하는. 예, 맹신해버려서 그 엄마가 사실 동일교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에게도 가임했었고 동일교 남자랑 결혼시켰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좀 병도 걸리고 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이제 사주와는 좀 별개인데 이제 사주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네. 어린 친구들 사주를 안 본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 친구들은 운때가 잘 안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되게 커요. 아마 네 그래요. 저도 아마 22살 때까지 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하에 자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항을 한다는 그 자체도 부모한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취향이나 적성에 맞춰서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주를 보는 건데 그 운 때는 잘 안 맞아요. 부모의 영향하에 크고 있는 시기라서 그래요. 근데 이 사주가 근데 부모의 영향이 강한 사주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다 인성이잖아요. 무거운 부모예요. 그래서 아주 무겁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부모 때문에 힘든 인생이거든요, 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주만 봐야 되니까 사주만 보면 부모의 덕도 보는 거예요. 또 어찌됐건. 받아요. 왜냐면 그 아빠가 사업하시는데 그 돈은 많이 벌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그 부모의 사랑은 못 받아도 돈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주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황에 맞춰서 너무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네. 나중에 가면 납득이 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어찌됐건 나쁘게 얘기하면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인성이라는 건 착하다 착하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거든요. 그러면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끼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 때문에 피해도 받았지만 부모 때문에 그 어떤 애들이 못 받는 것도 많이 받았죠.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도 인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인데 목은 재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주는 목이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 청간에만 두 개 있어요. 합은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게 돈이 없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돈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재밌어요. 돈에 대해서 관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벌면 정신적으로 있으니까 내가 만족을 해요. 더군다나 본인이 이렇게 되면 일경학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버는 것에 만족하고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만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돈을 더 벌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제가 그 직장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제가 아마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 그 직장 생활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직장 사람들이랑 항상 문제가 생겨서 제가 뭐 남 밑에 못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좀 몸이 좀 약해요. 좀 많이 좀 아팠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도 돈은 있죠. 왜냐면 부모가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때문에 그 정신적인 고생을 했지 그 경제적인 고생 안 했으니까 오히려 돈은 항상 있다고 뭔가 느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웃긴 게 제가 스스로 벌려고 노력을 안 해도 항상 이게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물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도 할 수도 있고. 네. 이 재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에 있는 재는 돈이 없다기보다는 벌려 하지 않는다는 게 좀 더 커요. 네. 그러니까 나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재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닌 거예요.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지지에 있을 때 내가 가지려는 욕심이 큰데 천간에 있을 때는 가졌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개념. 욕심도 많지는 않고 브랜드나 고급스러운 거에서도 관심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 남편도 그 돈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남자 볼 때도 그 능력이나 그런 거 전혀 안 봐요. 봐야 되는데 원래는 결혼하니까.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 스스로 만족을 하니까 굳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써요. 예, 맞아요. 제가 돈에 궁금하면 그 누군가가 그 부모나 뭐 할머니나 그 항상 누군가가 도와줘요. 아무 말 안 해도 너 없겠지. 나 보내줄게.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약간 금수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돈 때문에 고생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는 똑같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이고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나쁜 그런 게 아니라 결과는 같아요. 근데 이 결과가 같아서 좋은 점, 나쁜 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정신병 걸리고 여러 가지 뭐 부모 때문에 망가진 제 인생이지만 부모는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모라는 팩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러니까 나쁜 것과 좋은 사랑 안 주고 돈만 주는 부모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남편은 반대예요. 사랑은 주는데 돈은 전혀 안 주는 부모.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인데 본인은 관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길 원하는 사주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오축 원진이라는 원진살이 있어요. 두 개 있죠, 두 축이. 네. 그러면 이게 원진이라는 건 뭐냐면 불편하다, 예민하다의 개념이에요. 진짜요? 그러면 무엇이냐? 나를 안정시키려는 관과 나를 도와주는 인성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불편하다는 개념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것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도움은 줘요. 힘들 뿐이지. 제일 좋은 건 힘 안 들고 도와주면 좋을 텐데 사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주에서는 도움을 주되 내가 그로 인해서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축 원진이라는 거는 살도 돼요. 정확히 하면 정계충이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잃거나 일을 그만두게 되는 부분도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떤 일적인 스트레스를
사람 때문에 내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직장에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제 남편이랑 제 집안이 싸울 수도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내가 안 좋잖아요. 이게 내 부모 자리예요. 내가 안 좋으면 내 남편도 나를 통해서 내 부모를 만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잘못 보는 게 내 남편 사주와 내 부모 사주가 안 좋으니까 충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내가 안 좋으면 내 남편하고도 안 좋은 거고요. 내가 좋으면 내 남편하고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그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와 안 좋다 좋다 나쁘다는 내가 좋으면 같이 좋고 내가 나쁘면 같이 나쁜 게 맞죠. 그러니까 본인 이 사주에서는 이 남편분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내가 불편하니까 남편도 같이 불편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토인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토가 많죠. 그래서 도움도 받지만 그로 인해서 신강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진살까지 있으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사주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10년 운을 보면 본인이 이제 33세부터 시작되는 3년 운이 개사대운이에요. 그러면 개사라는 거는 개수는 수예요. 일,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관이 들어와요. 나의 관과 합의됨으로 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무엇인가 정해져 있는 것을 하고자 한다는 개념이고, 이곳은 이 사주에서는 나쁜 운은 아니에요. 왜? 내가 토가 많은 사주니까 수목화가 필요하다 보는데 화가 명확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원진 자체도 내가 명확하기 때문에 좋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는 여전히 받아요. 스트레스는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내가 안정성이 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18년 올해 오는 뭐냐면 토예요. 인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인성은 사람 때문에 실수하고 힘들 수 있다. 왜? 토는 좋은 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데 얘가 오술도 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로 인해서 안정적일 수 있다. 근데 결론은 사람 때문에 힘들대 내가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토니까 어쩔 수 없고 본인 사주에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거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마도와 화계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화계가 2개, 그 다음에 도화가 2개. 근데 그러면 본인은 도화가 2개 있다는 건 화려하다는 개념도 되고 화려하고자 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화계가 2개라는 건 예체능적 재능이 많은 사람 또는 창의적인 사람, 좀 감각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이 되고요. 이 화계라는 게 무엇이든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도화로 키우면 도화가 강해지고요. 역마를 키우면 역마가 강해져요. 네, 화계라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본인이 아까 아침에 이제 얘기하실 때 나는 역마가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얘기했지만 화계 자체가 역마로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역마가 없다고 해서 역마가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특성적으로는 감각적이고 내가 그로 인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본인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본인이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나 질문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관이 명확하잖아요. 네. 제가 뭐 결혼도 일찍 한 편이죠. 26살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별로 연애를 못했어요. 그 부모 때문에 부모가 너무 엄하셔서 못하게 하셔서 못했었는데 그때 결혼했고요. 뭐 저는 그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 남자만을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든 한 남자만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항상 사주를 보러 갈 때마다 일본에서도 결혼은 좋다, 여기 정관이 있으니까 좋다고 하시는데 요즘 따라 좀 남편이랑 문제가 생겨서 진짜 나 결혼이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관을 깔고 앉아있다는 건 내가 한번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 의심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뭐 남편하고의 문제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 아무리 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좋다는 거는
내가 내 남자를 봤을 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따를 만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개념이지만 그런 사람은 100% 만나는 거야. 근데 내가 어설픈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한다는 거야. 왜? 내가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려는 성향이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데, 근데 이런 사주가 실제적으로 제가 재밌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남편이 허튼 짓을 하면 확 돌아서는 것도 관을 깔고 하는 거예요. 확 헤어져 버려. 네. 그러니까 본인 이 남자, 그러니까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관이 명확한 사주인데 남편이 바람을 피잖아요. 네. 100% 이혼해요. 아 저도 그래요. 아마 걔가 바람 피면 100% 이혼하죠. 네. 왜냐면 내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내가 정해져 있는 건 내가 존경할 만한 남자라는 것을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뒤도 안 봐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정관을 깔고 있는 사주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사주를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결혼했을 땐 저 사람이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틈이 없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해서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았는데 바람을 피우니까 자기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혼밖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관이 명확하다고 해서 맞아요. 무조건 일부 종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반대요. 그러니까 내가 명확한 걸 좋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명확한 게 깨져버리면 네. 확 돌아서 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결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내가 한번 정해져 있는 걸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죠. 네. 어떤 사람을 또 만날지는 모르는데 근데 제 문제가 그 바람이 아니라 약간 좀 반대예요. 나중에 좀 남편 사실도 봐주시겠지만 약간 제가 저한테는 집착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혼자 어디 가지 말라, 친구 만나지 말라, 막 하지 말라고 안 하는데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속박 뭐지? 저한테만 뭐 외국인이라서 그 외국에서 혼자 사니까 외로운 건 막 이해하는데 그것보다 뭐지? 그게 조금 그게 힘들어요. 제가 얘 엄마가 그때 이렇게 약간 뭐 키워 있는 느낌? 동갑이지만 뭐지? 저를 좋아해주는 건 좀 감사하는데 조금 그게 좀 집착. 예, 집착이 아마 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신의 주라고. 자 그러면 이 남자분 사주를 좀 볼게요. 절약을 하시는 말이 아니라 이분은 신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난 여머를 신금이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명확해요. 본인처럼.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열매라면 그 씨앗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품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되게 명확한 사람인데 자기 속내를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웃긴 건 명확하잖아요. 보여요. 저 사람이 얘기 안 해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보이는 성격이에요. 근데 자기는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를 거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본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했으니까 아. 모를 거야 라고 하는데 네. 워낙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금이라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 이 금이 8자 중에 2자밖에 없어요. 네. 물론 이게 그 어느 계절에 태어난 신금이냐에 따라서 강하게 작용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자로 보면 2자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토가, 나를 도와주는 토가 8자 중에 1자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신약하긴 한데 아주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숨어 있는 게 많아서. 근데 얘가 인복이 그 부모한테 그 받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숨어 있는 거잖아요. 드러나 있는 인복이 아니라. 그러면 뭐에 숨어 있냐면 관에도 숨어 있고 일에도 숨어 있고 나이도 숨어 있고 재해도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의 개념은 아니죠. 근데 본인은 다르죠. 본인은 인성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일을 하건 그 사람 때문에 무엇을 하건 주도되는 건데 이 사람은 숨어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걸 도와주는 사람 정도만 있는 거지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없다. 자, 그런데 이 사주의 특징을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이 사주는 아주 특징적인 사주이기도 해. 자, 신금을 가지고 있고 해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상관이거든요. 그럼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굳이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인데 이게 재물이거든요. 자, 재물이 어디냐면 초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부모가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부모가요, 걔가 어렸을 때만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좀 일으셔서 그때부터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좀 어머님 쪽에 할아버지는 약간 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 돈이라는 건 내가 힘을 가진 만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는 0세부터 25세까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있는 재물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져올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목은 근데 이 상관 안에도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버는 사람인데 힘이 약한 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애가 지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는 관인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관은 정신적인 관이에요.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따라야 한다는 개념적인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대의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옳아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좀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건 말년이 되어야지만 안정적이라는데, 자, 이거는 지금 충을 보지 않은 상태예요. 자, 충은 좀 이따가 보면 됐어요. 그 다음에 토는 아까 설명했지만 하나도 없지만 드러나 있는, 숨어 있는 것이 있어서 도움은 받는다. 그렇지만 심약하다는데, 이 사주의 지금 특이점은 우리가 역마라는 게 4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역마 4개의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신사해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더군다나 이 사주는 인신사이가 다 충이 돼요. 인신충, 사이충 다 충이 되고요. 관이라는 걸 상관이 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데 그로 인해서 직장이 깨진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관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다. 근데 왜 안정되지 못하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이 네, 그게 불안하다. 지금 상태예요. 그 직장 때문에 걔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피해가 와서 지금 좀 불편해요.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충이 있다는 게 그런 거에 불편한 거예요. 특히 일과 관이 있을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일하면 직장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직장이 불안해. 맞아요. 직장이 너무 바빠서 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 좀 가정, 집에서 약간 짜증내고, 저한테도 좀 화도 내고. 그래서 인신사이가 다 있으면 제왕격 사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신사이가 다 있으면 제왕격 사주라고 하지만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시대의 제왕은 한 명밖에 없죠. 근데 이 제왕격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은 아닐 거예요. 근데 다 제왕이 되려고 하는데 한 명만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움직이고 변화를 많이 겪는 사주예요. 역마 자체가 변하고 충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변화를 많이 겪는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고비를 이겨내면 크게 될 수도 있지만 그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의 역마가 너무 많은 사주는 그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못 살고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 재밌는 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또 안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거기서요? 네. 아 일본이라면 일본에서? 그쵸. 왜냐면 내가 있던 곳에서 크게 이미 나라를 이동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곳에서는 안 움직이려는 생각이 아 돌아갈 생각도 없고요. 그게 네. 맞아요. 그 자신의 나라에 그뭐 마음, 뭐 애국심도 없고요. 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그 가족이랑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전화도 안 해요. 전혀 가족한테 그 엄마도 전혀 뭐 전화도 안 하시고, 예 이상해요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인신사이가 다 있는 사주를 몇 명을 봤는데 그게 많지는 않은데요. 다 외국 가서 살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 외국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안 움직이려고. 맞아요. 또 안 돌아오죠. 그 아니 자신의 나라에. 그런 것도 있고 네. 나라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곳에서는 어디 안 돌아다니고. 아 맞아요. 여행 다니거나 그런 건 안 한다 그 개념이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크게 옮겼으니까 거기에선 또 안 움직이려는 성향이 맞아요. 있어요. 일요일도 항상 그 뭐지 주식 좋아하고 주식 방송하고 지내요. 어디 가자고 하는데 싫다고 그 연마 4개 있으니까 활동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연마는. 근데 운동도 안 하고 취미도 없고 취미는 오직 주식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역마충이잖아요. 이게 충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안 하려는 경우도 많아요. 충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역마충이면 돌아다니지 않는 직업을 갖지는 않아요. 돌아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걸 싫어해요. 자 보세요. 이 사람 역마충이 많으니까 나라를 옮긴 것 자체가 큰 역마죠. 이미 옮길 만큼 옮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에 있다고 해도 이미 역마가 크게 작용했죠. 역마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마로 인해서 내가 자기 본인의 나라에서 자리를 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옮겨진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되려 안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도 많아요. 그러나 역마죠. 많이 움직이게 돼요. 맞아요. 직장이나 맞아요. 무슨 일이나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계속 안 움직이게 돼요. 직장도 그렇고요. 저희가 좀 원래 사는 데랑 안 맞았어요. 그 제 고향 근처에 살았거든요. 일본 분들. 근데 걔가 좀 안 맞았어요. 거기 문화에. 그래서 좀 오키나와 좀 성적으로 이동했는데 좀 거기도 살긴 지금은 좋은데 제가 애기 낳고 좀 나중에 좀 뭐지 그 늙을 때까지 사는 데는 아니다 싶어서 지금 미국에 이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때문에도 직업 때문에 아내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됐든 역마충인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더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야. 충이 있으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마만 가지고 있는 것과 역마충을 가지고 있는 건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역마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움직이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되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차만 몰면 교통사고 나요. 운전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 안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역마가 있는 사람은 안 그런데요. 역마충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그런 거예요. 충이 있으니까 움직이면 다치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더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게 되죠. 그리고요, 얘가 그 본인이 겁재가 제일 깨고 있잖아요. 그건 아내를 힘들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도 보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겁재가 내 죄를 치는 거라서. 그런데 이게 초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 어렸을 때를 치는 거라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그러니까 배우자운이 없다고 그렇지는 않아요. 결혼운이 없다거나 가정운이 없다거나 안정되는 운은 아니죠. 이거는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이 옆에 내 배우자 자리가 해수거든요. 그 해수 아래 뭐가 있냐면 간목이라는 게 있고 이게 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재보다 원래 이 재가 더 중요해요. 배우자 자리에 숨어 있는 재가. 근데 문제는 이 사회충이 되면서 얘가 깨잖아요. 배우자를 얘가 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내가 여기서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자 자리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 그걸 누가 깨요? 관이 깨잖아요. 관이 직장. 직장이 배우자고 깬다. 맞네. 내가 직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 얘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멀어요. 예. 얘는 나잖아요. 직접적인 내 배우자는. 맞아요. 지금 제가 고생하고 있는 게요. 얘 때문에 보다 그 직장 때문에 고생해요. 제가 비해 받는 거예요. 제가 사장한테 진짜 전화하고 제 남편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문제보다 얘의 문제. 왜? 배우자 자리에 있는 거니까. 네. 얘는 배우자가 너무 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없을 때는 얘를 보는 게 맞아요. 네. 내 밑에 없을 때는. 그러니까 내 밑에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숨어 있다라고 해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걸 깨고 있는 게 있는데 얘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이미 여기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좀 나를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를 힘들게 하는 건데 그게 내 배우자한테 영향을 끼친다라고 맞아요. 보는 거죠. 제가 힘든 건 얘 직장 때문에 그렇고 얘가 저한테 집착하는 것도 그렇고 얘가 좀 엄마가 좀 차가운 거예요. 그 나쁜 엄마가 아닌데 뭐지? 아들한테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그 연락을 거의 안 해요. 그 자주 듣는 건 그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그 싫다, 그 시어머니랑 관계가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그 시어머니가 좀 챙겨주지 않으시니까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봐두려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제가 엄마 같아요 진짜. 그 얘가 외국인이라서 그 여러 가지 챙겨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이상의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성격적으로 좀 어때요? 얘가 이 사람은 성욕은 있어요. 성격이에요. 성격. 성격적으로 성격. 성격은 없죠. 성격. 취향이 아니고요. 얘는 어떤 사람일까요? 집착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런 성격. 예. 이 사람은 글쎄요. 집착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집착하는 성향은 아닌데 내가 어떤 일을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이사주는 해수를 깔고 앉아있는데 이 해수라는 게 뭐냐면 그 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2가지 동물 중에 자수, 해수, 그러니까 쥐, 돼지가 가장 번식력이 좋은 동물들이에요. 이렇게 성역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깔고 앉아있는 게 수니까 해수니까 성욕이 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하지 않나요? 피곤해서 그렇죠 아마. 네, 피곤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사주로만 보면 성욕이 강한 건데 그거를 좀 과하게 해석하자면 내 여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좀 과한 해석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성욕 자체는 있는 사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주가 신약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을 뿐이에요. 지쳐있으니까. 그럴 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사주가 31살부터 10년 후를 보면 경자잖아요. 경자. 경금이라는 것은 내 힘이에요. 내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지지가 수예요. 그럼 일이에요. 합수가 돼요. 그러면 합수가 되면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신약하잖아요. 일이 많아지면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곤하겠죠. 자, 그 다음에 18년은 무술이에요. 그럼 얘는 인성이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예요. 자, 이 사주는 토가 숨어 있다고 해서 다 있죠. 그럼 토가 들어오면 인성,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숨어만 있고 명확하지 않잖아요. 들어와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 자체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운 자체는 나쁜 운이 아닌데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좀 궁합을 보자면, 자,
이 사람은 신금이고 본인은 경금이죠. 그럼 얘는 열매고 얘가 씨앗이죠. 얘는 겁재관계예요. 여기서 얘가 힘을 가져오는 거야. 힘을 가져오는 거야. 제가 주는 편이죠. 그쵸. 네. 왜냐면 자 시계에서 열매 씨앗이니까 씨앗이 꽃피기 위해서 뭐가 영향을 줘요? 열매가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겁재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매니까 열매에서 씨앗으로 힘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이 이쪽으로 흐르는 사주거죠. 근데 본인 자체는 신강에서 흘러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자 그러면서 지지로 보면 본인은 화고 이 사람은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이 잘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천간은 겁재이고 지지는 뭐 충은 아니지만 좌우충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좋은 관계는 천간과 지지가 뭐 그렇다고 해서 헤어져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궁합으로 봤을 때 좋은 궁합, 그러니까 잘 손발이 맞는 궁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본인이 금과 화로 들어가 있거든요. 화는 관이에요. 나를 제어해야 돼. 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나를 제어하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때문에 따르기는 하겠죠. 나의 관이. 그러나 그로 인해서 힘들기도 하나요. 그럼 본인에게는 뭐냐면 이 사람이 수와 금과 수를 가지고 있어요. 금은 내 힘이고 수는 내 일이에요. 그럼 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가 일이 많아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궁합으로 보면 본인은 수가 약하잖아요. 그럼 자녀운이 약한 사주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수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녀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좀 뭐 이미 결혼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래도 잘 쿵짝이 잘 맞는 궁합은 아니에요. 서로에게 필요한 궁합일 수는 있어요. 필요한 궁합. 왜 나한테는 수목화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수를 가지고 들어와. 이 사람에게는 토와 금인데 본인이 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궁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힘발이 잘 맞는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되게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성향이 있다면 본인은 정해진 것을 따르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분이 이 사람이 훨씬 강하고 안정적인 부분이 이 사람이 훨씬 강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글쎄요, 뭐 완전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잘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런 것 조금 같아요. 어려워요. 너무 좋다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 근데 참 내가 생기면 좀 바뀔 관계 사이도 좀 변해지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물론 당연히 그 애는 낳고 싶지만 그 부부 관계도 좀 바꾸잖아요. 애가 생기면 자식이 생기면 그러니까 좀 지으려고 됐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뭐 몇 번 유산을 했는데 좀 아직도 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말씀 좀 그런데요. 본인은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애가 필요한 사주는 맞아요. 근데 남편한테는 자녀가 필요한 사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 사람은 자녀가 생기면 그만큼 책임감이 올라가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주는 신약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은 거니까. 근데 본인은 본인이 힘이 있으니까 내가 애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자고 항상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뭐 올해부터는 괜찮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치료도 받고 시작했는데 그만큼 그때 좀 일을 좀 열심히 해서 그것 때문에 좀 사이도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자식
뭐 낳으려고 임신하려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치료 받아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거는 그래서 이사주는 이제 남편 사주에 성욕이 없는 이유는 지쳐서예요. 지쳐서고 그 자녀에 대한 사주상으로 보면 왜냐면 관이 자녀거든요. 남자한테는. 근데 이 관이 나를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담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가지기 싫어한다까지 볼 수는 없지만 좀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뭐 질문 다 적어보시면 물어본 것 같아요. 네. 얘기 중에 다행히 나왔네요. 그리고 좀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남편? 남편은 말 그대로 인신사이니까 무역업이 맞죠. 뭐요? 다른 나라와 교역하는. 네, 맞죠.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직업.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도 원하지 않아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움직이는 직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움직여야 되니까 차라리 움직이는 직업을 하면 낫거든요. 본인은 만약에 직업을 갖는다면 창의적인 직업, 새로운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남한테 인정받고 좀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방송 같은 거 이런 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컨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시선을 끌었을 때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커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남편분한테 좋은 색깔은 노란색과 흰색이에요. 좀 힘이 되어지는 색깔이고요. 본인에게는 검은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이에요. 지금은 붉은색을 입으셨죠. 그러면은 내가 좀 안정적인 색깔을 입으셨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붉은색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재가 될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는 안정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좀 자녀를 가지고자 하시면 본인은 이제 물을 많이 먹어주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뭐 침구라든지 새까만 건 아니더라도 좀 그런 것들을 하시거나 뭐 방에 어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놔두셔도, 조그만 어항 같은 거 있잖아요. 놔두셔도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괜찮아요. 네,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주를 다 봤고요. 이제 아까 집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야스쿠님이십니다. 야스쿠님이시고 일본에서 뭐 사주만을 보러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겸사겸사 네, 해서 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봤습니다. 지금 녹화 방송이고 생방송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오시거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